오늘은 방비행 여행을 얘기해 볼까 합니다. 방비행은 라오스의 수도 비엔티안과 약 150km 정도 떨어져 있는데요. 루앙프라방과 비엔티안의 중간쯤에 있습니다. 이곳은 베트남 전쟁 때부터 1970년대까지 미국 공군기지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 영향으로 마을과 도로가 잘 형성되었고요. 현재 인구는 2만 5천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걸어서 둘러보는데도 사실 1시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그렇지만 방비행은 송강을 따라 높은 봉우리들로 이루어진 카르스트 지형으로 아주 빼어난 절경을 자랑합니다. 바로 이게 방비행 여행의 맛과 멋을 가져다 주는데요. 이러한 지역 특성상 자연을 이용한 여러 액티비티 관광들을 즐길 수 있어요. 그 중에서 송강에서의 카야킹하고 그 다음에 석회암 동굴 튜빙 그리고 신비로운 블루라군 투어가 유명합니다. 그런데 저는 송강 카약 투어보다도 스피드보트 투어를 우선 추천합니다. 지금 이 스피드보트 투어를 보시다시피요. 방비행의 산과 수, 이 두 개를 보는데 이게 아주 훨씬 유리합니다. 카약은 몸으로 노를 저어야 하는 것이고요. 또 강을 따라가는 투어 길이가 짧습니다. 몸은 몸대로 그 노동으로 힘들면서 자연 감상은 그만큼 더 힘들어져요. 젊은이라 해도 그렇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체력 관리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체력이 다 소진되었을 때 정신력이라는 것도 소용없어요. 체력이 안 되니까요. 사람의 일이라는 게 몸, 마음, 정신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가 될 때 가장 효율적인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해외여행에서는 특히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제 다시 돌아가서요. 또 카약 투어는 지금의 이 스피드보트처럼 송강 끝에서부터 끝까지 길게 모두 다 편안하게 보지를 못해요. 몸으로 노를 젖어서 노동으로 하는 투어니까요. 이것은 그 강줄기를 따라 펼쳐져 있는 빼어난 봉우리들도 다 보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카야킹을 어르신들께는 진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스피드보트를 적극 추천하는데요. 스피드보트는 가이드 옵션 가격, 즉 가이드가 파는 가격이 1인당 30불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1편에서 진실되게 다 밝히겠다고 말했듯이 정직하게 말하면 실제 가격은 5불에 지나지 않습니다. 뭐 4달러 이런 것도 있지만 나머지는 가이드가 다 먹는 구조입니다. 차후에 해외여행 옵션 정산표를 다 공개하겠습니다만 그렇다면 왜 이따위 식의 사기꾼 장사 투어를 하냐고 반문하실 겁니다. 그것은 한국에서 보내온 현지 행사비를 현지 랜드사가 호텔비와 차량비만 빼고 나머지를 다 자기들이 이윤으로 치겠기 때문입니다. 프리랜서 격인 가이드에게는 네가 행사하면서 장사해서 남겨먹어 이런 구조로 가져가기 때문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한국 여행사에서 호텔비와 차량비만 주고서 이 행사를 맡을 사람 하고 현지에 던지는 거예요. 누가 그러냐고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양대 여행사 하나투어, 모두투어도 다 그렇게 합니다. 특히 실속 알뜰 상품이라고 하는 싸구려는 100% 다 그렇게 진행됩니다.
이러니까 다른 B급 여행사들은 어떨지 충분히 짐작되시죠? 그러면 가이드는 장사꾼이 되어서 옵션들, 그러니까 마사지, 보트 투어, 야간 투어, 가라오케 등을 할아대는 작업을 해야만 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2회, 3회, 심지어 4회 쇼핑으로 하루 온종일 손님들을 몰아대는 것입니다. 이런 걸 소위 여행업계에서는 자기들끼리 마이너스 투어라고 해요. 현지 여행사가 제 이익은 쏙 빼먹고 나머지는 가이드한테 던지는 거죠. 네가 장사해서 뭐고 손님들 줬으니까 이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럼 가이드가 그런 걸 받지 않으면 되지 않은가? 안 받으면. 그런데요, 이게 또 경쟁률이 엄청 셉니다. 즉 많은 가이드들이 저요 하고서 서로 하겠다고 싸우는 정도예요. 자기들을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이게 한국 여행업계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알고 태국 가이드들은 수십 차례 파업을 했던 거예요. 몇십 년 해보니까 이 구조가 너무나 불합리하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이게 특히 동남아에 참 많습니다. 중국은 조선족들끼리 서로 나눠 먹는 구조고요. 일본, 유럽, 호주, 미국 등 같은 이런 선진국들은 그 주문 경쟁을 하더라도 선진국 구조화에서 벌어지는 일이다 보니까 그래도 좀 점잖고 계산이 분명해서 더티한 상황이 좀 덜한 편입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거의 다 이런 마이너스 투어라고 보면 됩니다. 그렇다면 여행사 이놈들만 남아먹는 구조란 말이냐, 왜 그러하냐 이렇게 성토하신다면 꼭 그렇지만 않다는 말을 또 전해드립니다. 왜냐하면 그 근원에는 싸구려 땡처리 여행을 선호하는 대다수 대한민국 국민들의 소비 문화가 크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태국 3박 5일 59만 9천 원. 이런 상품은 일본, 미국, 아니 OECD 가입 국가에서는 있지도 않을 겁니다. 우리는 사실 이웃나라 일본을 되게 미워해서 반일 감정이 어마어마한데요. 일본에서는 저런 상품이 있지도 않지만 우리처럼 신문 광고에 나오면은 일본 사람들은 경찰에 신고합니다. 비행기 값도 안 되는 돈으로 누가 사기치고 있다고.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상당수가 어떤가요? 야, 싸다. 싸구려 나왔다. 가자. 그리고 그 돈 내고 가서는 왜 특시가 안 나오냐고 컴플레인 거는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을 여러 부분에서 앞서고 있다고 하는데요. 저런 부분도 그 길해야 되지 않을까요? 반일이 아니라? 이와 관련된 얘기가 하나 떠오르는데요. 한 10수년 전에 어머니 연배 어르신들 12명과 그때 제가 사귀고 있던 원어민 강사 6명을 함께 묶어가지고 태국 단체 여행을 갔었어요. 당연히 옵션 투어로 코끼리 투어를 30불에 했는데요. 원어민 강사들이 제게 와서 막 그러는 거예요. 푸른 눈들을 크게 뜨고, 진우, 저 코끼리 타는 거 저 끝에 3달러라고 써있어. 근데 가이드가 30달러씩 받았다? 어떻게 된 거야? 아, 전 그때 그 어떤 말도 나오지 않더라고요. 뭐 actually, usually, frankly 그 어떤 말도 창피해가지고 시작해볼 엄두도 나지 않아요.
그냥 얼굴만 화끈 달아올라가지고서 그냥 딴잠 피우고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후에 한국에 돌아와서도 걔들한테 그 내용을 설명하는데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미국, 캐나다, 호주 애들이었는데요. 그 나라들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얘기였기 때문에 아예 이해를 시킬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 짓을 한국 관광은 지금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사실 지금도 이것을 그들에게 이해시킬 자신이 없어요. 이렇게 세월이 흘렀는데도. 그러나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에게는 해보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그러니까 여행사는 싸구려를 선호하는 대한민국 대중의 여행 문화를 바탕으로 싸구려 상품을 판 다음에 옵션과 쇼핑을 판매해가지고서 그 이득을 남기는 그런 여행 상품 구조로 가져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시간에 하나하나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오늘의 결론은 이제 대한민국의 해외여행도 공정여행으로 떳떳하고 당당하게 그렇게 바뀌어야 할 때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라도 바꾸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야만 행복한 여행, 그리고 안심하는 여행, 그런 여행 문화가 생겨나지 않을까요? 한국 여행업계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행업계도 솔선수범해서 여행 문화를 바꾸어 나가는 그러한 자세를 가져야만 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은 더 신랄한 내용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나이스.